그러고 보니까 내일이 6월 25일이 되면은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만 71주년이 되는 바로 전날 저녁이 되겠네요.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남긴 민족상잔의 비극이 발발한 지 벌써 71돌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노기남 박사님, 현재 연변대 객자연구원으로 계시는 노기남 박사님을 모시고 생존과 희망의 북한 여성 삶의 현장, 북중 접경 지역을 가다라는 주제로 온라인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조금 있다가 노기남 박사님의 양력과 또 이 오늘 간담회의 주제와 관련한 소개는 잠시 뒤에 드리기로 하고, 그럼 프로그램 순서에 따라서 먼저 남북물류 포럼의 김영윤 회장님께서 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항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윤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물론 그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화면에서 뵙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온라인 포럼에 여러분들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가 빨리 어떻게 좀 지나가서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꼭 빨리 만나게 되기를 사실 원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남북물류 포럼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새로 또 시작한 것이 5주 연속으로 창업 멘토링 강좌가 있습니다. 창업 멘토링. 그러니까 이제 새로 사업을 하시고 대북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마케팅은 어떻게 하며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매주 화요일 또 저녁에 8시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 번 지났습니다만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코로나의 답답한 마음을 좀 달래려고 코로나 굿바이 염원을 위한 해외여행을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해외여행. 제주도 여행이 해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7월 20일에서 21일, 22일 2박 3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주도에 가서 시원한 공기도 마시고 심호흡도 하면서 여유로움을 좀 만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참가자들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분 많은 관심 주시고 참가하신 분에게 대한 그 명품 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저희들이 디딤돌 강좌라는 걸 하나 했습니다. 디딤이라는 것이 이렇게 받쳐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디딤돌 강좌라는 이름을 넣어서 한 사람이 살아온 궤적을 우리가 보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남북관계의 꿈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아주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분이 김중태 박사님이십니다. 김중태 박사님. 아주 좋았다는 평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야, 이런 걸 어디서 이렇게 듣냐만. 나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 강의를 듣고 그분에 대해서 아주 정말 많이 알았다. 너무 멋있는 분이시다. 아, 좋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김중태 박사님 그냥 표정이 없으시네. 예. 지금 잠깐 웃고 계십니다. 네네. 예, 다음 분은 이게 박예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박예영 선생님은 북한에서 오신 분이에요. 여기에 정말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탈북민으로서, 북향민으로서의 남북관계의 꿈, 이런 걸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이제 온라인이니까 조참을 대신해서 온라인 포럼도 하면서 디딤돌 강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더 풍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강의해 주실 노기남 박사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강의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준 박사께서 북한 이슈 인사이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원준 박사님께서는 보니까 부산 갔다가 지금 아마 KTX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고 계시는데 열차 안에서 아마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점을 10분 이해해 주시고,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북 정책 특별 대표인 성김이 방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또 대표가 함께 참가해가지고 그제 앞으로의 북한과의 대화 등과 관련해서 조율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등등 지금 북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만 오늘 전현희 박사님께서는 어떤 이슈를 준비하셨는지 전현희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전 박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좀 짧게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근본에 이제 8차 당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노동당 기업 전문이 공개가 돼서 저도 이제 간단하게 썼습니다만은 논쟁이 지금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북한을 볼 때 북한이 발표한 무슨 논문, 성명 그런 거 있잖아요. 공식적인 문건 그런 걸 가지고 북한을 보면 거의 100%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당 규약 가지고 지금 북한을 이제 전망을 하는데 좀 조심스럽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또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이번에 특징으로는 그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일이라든가 김정은이라든가 개인을 절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주의라고 하는 그 말 외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일체 논의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절대화를 좀 피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정통 공산주의로 회귀하는 듯한 그러니까 김일성이 살았을 때의 그런 그 공산주의를 강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점 사실 김정일 시대에는 좀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혹시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좀 정통 공산주의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관련해서 이제 세습을 좀 탈피할 가능성은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1비서가 도입이 됐잖아요. 근데 당중앙이 제1비서가 도입이 됐는데 이제 그게 이제 물론 김여정이를 염두에 두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통 관료, 정통 공산주의 이 관료를 키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건 뭐 조심스럽습니다.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김정은이는 등장하면서 그 수령을 절대화하고 신비화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인간이다 하는 걸 많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신비화하지 않으면서 세습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좀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정통 공산주의로 가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외부의 도움을 완전히 탈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각종 그 성명이 나왔잖아요. 김여정, 이성건이가 나와가지고 미국의 어떤 그러한 그 제스처랄까 그 화해 제스처에 대해서 이런 지하에 전부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외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도발을 한다든가 또는 뭐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 아주 철저하게 자강력 중심으로 자기 그 능력으로 버텨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지금 금년 들어서 부쩍 김정은이가 청소년의 일탈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 침습에 대해서. 예,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제 그 옷차림이라든가 머리 모양이라든가 언행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윗사람 공경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파기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외부와의 관계, 외부와의 접촉이 빈번하다 보니까 일어난 거라고 생각한 것 같고, 이건 이제 북한으로서는 이번에 이제 미얀마 사태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심각하게 느낀 것 같아요. 20대, 30대의 이 사상 침입
그것은 경제 체제가 좀 어려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사상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 체제가 붕괴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당분간은 철저하게 사상 단속을 하고 외부로부터의 어떤 사상 이입을 차단하는, 그렇기 때문에 외부와 단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좀 아쉽지만 쉽게 그렇게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반적으로 김정은이 뭐 위상이 약화됐다든가 힘이 빠졌다든가 그렇게 보는 것은 이제 불이인 것 같고, 다른 의미에서 자기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 사상적 하나의 어떤 노선이랄까 그런 걸 제시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은영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그 달리는 열차 안에서 이렇게 정리돼서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남북 대화 또 북미 대화가 재개돼 가지고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가 빨리 재가동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여건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특히 북한이 적극적으로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은 코로나 이 문제로 북한의 또 대화에 나서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만든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신 전윤 박사님 수고 많으셨고 무사히 서울로 잘 귀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기남 박사님께서 지금부터 여러분께 발제를 해주시겠는데요. 오늘 주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과 희망의 북한 여성 삶의 현장입니다. 노기남 박사님께서는 특히 문학 박사로서 특히 문학의 경희대학교에서 문학 박사를 국문학 박사를 받으셨고 96년도에 이후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또 별도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 뒤로 오랫동안 또 북한 관련 연구를 하셨고 특히 동북지방 중국 만주 지역이라고 하지요. 북중 접경 지역에 가서 오랫동안 머무르시면서 북한 여성들의 삶을 직접 지켜보는 독특한 경험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노기남 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노기남 박사님의 양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소개해 드린 것보다는 우리 노기남 박사님께서 개인의 양력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강의를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예, 선생님들 오늘 이렇게 훌륭한 여러분 계신데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좀 북한 연구자로서는 좀 특이하게 국문학 연구를 먼저 했습니다. 문학 박사 학위를 받고 북한 대학원 대학교 1998년에 개원을 할 때 제가 다시 석사 과정으로 들어가서 북한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북한 문학을 혼자서 공부를 하다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측면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사회 문화를 연구하지 않고서는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가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북한대학원 석사 과정 끝내고 세종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거기에 공동 프로젝트의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이게 북한 연구센터에서 같이 그때 백학순 선생님이 센터장 하셨을 때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때 북한 사회 문화, 문학, 문해총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북한 대학원으로 가서 이제 또 연구 교수로 있다가 저 나름대로 연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현장에 대한 게 부족함이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을 2009년, 201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단동과 연변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살면서 접경 지역
또는 그 접경 문화, 북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참여 관찰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제가 발표를 할 내용들이 그런 것일 것 같은데, 우선 아까 전현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북한이 문을 닫고도 자기들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 것 같다고 할 때, 제가 거기에서 본 것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충격적으로 본 것 중에 한 내용이 2016년 8월 말 9월 초에 엄청난 수해가 있었습니다. 북부 그 수해를 복구를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북한 사회가 총동원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니 저게 뭐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그 과정을 그 도문에 가서 남양이 바로 보이니까 여러 차례 관찰을 했던 사진을 보는 것부터 한번 이제 몸을 푸는 입장에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진을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거기 보면요, 그 북부 지역 수해 복구 사진들인데 첫 번째 그 사진은 수해가 일어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빨리빨리 사진을 좀 넘겨주십시오. 이것도 수해 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 이거는 이제 10월 초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 이거는 야간 작업까지 하면서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사진, 예, 여기에 국민 협동으로 복구 전투를, 그러니까 전군, 전민 함께 복구 전투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 장면, 여기서는 청진시 건설 전투장이라고 청진시에서 들어와 가지고 남양을 건설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1,000몇백 채를 지었던 것 같은데 나누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거기에 50120 군부대 전투장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그 청진의 송평구역이 와서 전투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바깥에서는 다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전화위복 모든 총동원하면서 위기를 복으로 만드는 구호를 외치면서 결국은 해냈습니다. 다음 장면, 이게 이제 완성된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장면, 이거는 보면 그 무상군에 있는 25일 동안에 56세대 건설한 것 완성한 모습 보도자료입니다. 그 다음 장면, 이거는 그 전에 제가 그해 8월에 접경 답사를 했는데 중강진에 이미 집단 신축 마을을 건설하고 있던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이거는 수해 복구하고 상관이 없이 이미 이제 그렇게 건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 파일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첫머리에 시작하면서 제 앞에 장에 제가 천지 사진은 1911년 우리나라 최초의 백두산 사진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독립운동하고 관련이 되는 사진인데 그 사진을 조금 상징적으로 제가 여기에 갖다 놓고 이제 뒤에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한번 좀 이제 생각을 공유해 보자고 여기에 올렸습니다. 머릿말 2페이지에 이제 아까 이제 전현준 선생님께서도 잠시 말씀하셨지만은 당규약이 개정이 되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로 전환을 했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 시대는 사회주의 체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인민경제 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우리 눈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민경제 회복에는 국제사회 경제 제재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시장 경제의 시장과 불일치하는 그 가운데에서 모순이 발생하는 시장과 장마당의 이중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라고 하면 북한에서 사회주의 시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미 이것도 바깥과의 무역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반쯤 열려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장마당이라는 것은 이거는 개인의 생존을 위한 장사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중구조로 시장이 사회주의 시장인지 시장경제 시장인지 잘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북한 사회 변화는 시장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개방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게 인민경제의 회복이 시장경제 수용에 달려 있을지 아닐지 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은 아무튼 이 양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장사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여성들의 삶의 모습이 접경지역을 통해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장. 접경지역에 보면 접경지역은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국경이라는 통제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외부 세계의 통로로서 접경은 사사여행자들이 있고 무역일꾼, 밀수꾼, 파견 노동자, 도강자, 무수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중 양국이 국경을 강화하면서 비법을 통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제가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 사사여행자 또는 화교들의 이제 입출입국 과정에서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요. 최근에 와가지고 몇 년 동안 통관 규제 물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내에서 이제 그 자력 경생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국산품을 애용하게 하고 북한 상품 생산을 이렇게 장려하면서 북한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절대 반입을 못하게 합니다. 특히 학용품 같은 거. 그러면서 또 한국 상품을 철두철미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경이 우리는 남북 관계에서 교류를 많이 하고 싶은데 왜 국경에서는 한국 상품을 통제하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열을 통해서 개인의 그 생활에서는 쫄크는 경제다, 인민경제를 쫄크는 경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세관원들이 한국 상품 화장품 좀 사다 달라. 그러면 이 사람이 사다 주면서 그 틈새에 염색약을 한국 염색약을 사가져가서 청진에 팔아서는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수산물을 받아서 자기 고향으로 가져가서 비싸게 팔면 이윤의 폭이 상대적으로 많아집니다. 이렇게 한 개인의 이게 발걸음마다 어떻게 하면 이윤을 남길까, 먹고 살까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중 접경을 통해서 상품들을 가지고 가면 어떤 측면에서는 북한에 들어가서 팔지 못하는 것이 있고 또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 교류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또 접경 지역을 나오는 경우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런 이게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편의를 잘 확보하지 못하니까 이게 서로 도움을 줍니다. 방문자가 처음 나온 사람들은 아무 일도 못하고 돌아가려고 하면 먼저 나와 있던 방문자들이 내 일자리 알려줄 테니까 거기 가서 돈 벌어서 가라. 빈손으로 귀국하지 말라. 그리고 화교들 사이에서는 너 아직까지 너 돈을 못 벌었냐. 너가 가져가는 물건은 내가 실어다 줄 테니까 장사해라. 이 기회에 돈 벌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교류의 틈새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윤을 찾아서 이제 먹고 살 방도를 찾고 있는데 철조망은 점점 이렇게 장벽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 보면 이게 북한 측 철조망은 하나의 경계선 정도의 인상을 주는데 이제 북측에도 중국 측의 이게 철조망과 같은 비슷한 철조망을 계속 보강해 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전역이 북측에 중국 측의 철조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사람이나 외부인들이 접경 지역을 옛날에 답사가 가능했는데 2018년부터는 외국인 접근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접경 지역에 중국 측에서는 군대가 들어와서 지키고 있고 북중 간의 강 건너 마을이라고 하던 그 북중과의 관계가 점점 이제 이게 좀 삼엄한 이게 경계 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5페이지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장벽의 5페이지 장벽의 사진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북측에도 이렇게 중국 측과 비슷한 이렇게 장벽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냐면 당국은 비사투쟁이라고 해서 비사회주의 현실과의 투쟁이라고 해서 비공식 사회를 상시적으로 또는 수시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을 장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보이부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돈을 보이고 이거를 이제 뇌물이라고 그러죠. 돈을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에 나와서 돈을 벌어서 화교를 통해서 송금을 해준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북한 내에서 뭐 철제 현관문 제작을 한다든지 해서 이제 자기의 생업의 기반들을 만들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제 또 외부와의 관계가 끊임없이 정보가 이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이제 특히 이제 손전화를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 장벽 지역에서는 장벽 지역에서 장벽 지역 내의 통화가 안 될 정도로 해산 쪽에서 이게 통신 방해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이제 북중간의 그 신경전이 아주 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북한 내부에서는 국가가 통제 가능한 경제 방식으로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생산품 다음에 이제 그 한 페이지 그림을 보면요. 다음 페이지. 시장과 장마당이 이제 다르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기관 기업소가 주도하는 시장, 매점, 백화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에게 장마당이라는 것은 기관 기업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해산시장이니 해서 종합시장으로 꾸려놓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사이에 이 시장에서 젊은 여성들이 장사하는 것을 못하게 막으려고도 많이 노력했지만은 이렇게 저렇게 편법으로 아무튼 이제 여성들이 나가가지고 생업을 위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업을 위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시장에 간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장마당 나간다. 장마당 장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장마당 장사하는 부분들을 상점화하려고 특히 그 2009년 화폐개혁하면서 장사꾼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을 국가가 순회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장사를 하고 있는 여성 그 상품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아무도 상품을 내놓지 않고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회에 실패를 하고 장마당에 나가는 걸 막는 것도 이렇게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성들은 이렇게 그 종합시장에 나가서 장마당 활동을 하면서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는 북한이 개혁하고 있다라는 거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니 뭐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사진이 하나 나옵니다. 공장에서 생산해서 이렇게 이제 뭐 바코드를 붙이고 여러 가지 뭐 국규해서 이제 그 허가한 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해서 껌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아주 상품이 지금 이게 다양하게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북한에서 껌을 만들 때 개인이 간의 공업으로 만드는 과정을 제가 봤는데, 오른쪽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 보면 이제 화살표로 껌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뭐 설탕을 이렇게 비비고 어떻게 해가지고 국수 만드는 기계를, 손기계를 이용해서 납작하게 만들어서 잘라서 위생 랩을 짜서 왕껌, 딸기껌 뭐 이렇게 돼 있는 인쇄 용지를 시장에서 구입해서 마치 이런 경쟁하는 공장 생산 껌과 다를 바 없이 이렇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껌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장마당에서 여성이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국가에서는 가능하면 시장을 국가 지수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10페이지 보시면 각종 소비 제품 전시회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14년부터 19년 사이에 뭐 이 자료를 통계를 만들어 가지고 돼 있는 자료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점점 소비품도 종류가 많아지고, 뭐 신발이면 신발의 가지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껌이라고 하더라도 껌의 가지수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2019년에 인민소비품으로 전시해서 600여 개 기업이 참여해가지고 41만 가지의 그 상품을 출품을 했던 겁니다. 이제 그 전시회에 출품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것과 개인이 이제 경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밀리는 거죠. 12쪽, 11쪽 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개인은 제도와 제도의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개인 여성들은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게 이제 여성들이 이제 치마보다는 지금은 거의 다 바지를 입고 활동적으로 이게 움직이고 있고, 개인이 그 시장에 빨리빨리 접근하기 위해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게 되고, 그리고 뭐 이제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은 돈을 벌어서 앞에 뭐 이게 자동차를 사준다든지 또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립경제의 종잣돈을 이게 투자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먹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 한편 이제 기관 기업의 감투를 쓴 여사장의 경우를 한번 보면, 청진수산기업소 여사장은 훈춘의 식당 종업원을 파견합니다. 이거는 이제 파견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죠. 또 동시에 이제 수산물 무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측 대방과도 협력하고 조선족과의 인맥관계를 위해서 인맥관계를 만들므로 해서 교류 범위를 확대하면서 여사장의 활동이 아주 커집니다. 그 가운데 또 그 나진에 있었던 그 봉제 기업의 어떤 여사장의 경우에는 훈춘 야글에 대규모의 파견 노동자가 필요했는데 이 파견 노동자를 충원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나진 봉제 기업의 여사장이 나와가지고, 원래는 파견 노동자를 내보낼 수 있는 기관 기업소는 무역기관으로서 평양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들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평양에 가서 이게 약을 하고 협상을 해야 되니까 우리한테도 파견 노동권을 허가해달라 해서 200명을 파견할 수 있는 노동권을 따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춘에 그 이후에 대량의 파견 노동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훈춘 야걸이 돌아갔죠. 몇천 명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 제재를 함으로 해가지고 야근이 노동자를 다시 북으로 돌려보내야 됐습니다. 이제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 12쪽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야근이 관리학원 간판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파견 노동자들이 연수생으로 되는 거죠. 연수생은 이거는 이제 경제 제재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들이 연수생으로 이용함으로써 이제 중국에서는 노동자를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제 이 측면이 나와 있는 파견 노동자들도 북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이제 제재에 의해서 파견 노동을 못하게 돼 있지만은 편법으로 다 구석구석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보면 이제 연변에서 보면 장마당이라는 그 어른들은 쓰고 있는 말인데 기성세대들이 쓰던 그 장마당이라는 말도 이제 사라지고 중국의 경우에는 영업 집조를 가진 개인 기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북한에서도 장마당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시장으로 전환을 해서 이게 상점을 하든 어떻게 시장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될지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13쪽.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그 여성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중 구조가 경제 구조로 보는 것 같으면 북한 사이에서 이중 구조가 있는 것처럼 파견 노동 속에서도 보니까는 시장의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식 기관에서 파견을 하면서도 노동자를 파견하면서도 힘이 있는 파견 기업에서는 연수생을 보낸다고 해가지고 이제 중국 측과 계약을 하면 보통 1,500원이 기본적인 1,500위안이죠. 위안을 1인 노동 계약을 하게 되는데 1,500원이 플러스 300원 해서 1,800원을 중국 측 대방에서 북측 대방 회사로 돈을 주게 돼 있는데 그게 보통 500원, 500원, 500원이 국가와 대방 기업과 개인이 나누는 걸로 이렇게 되고 300원은 노동자들의 생활비가 됩니다. 이제 식대와 주거 비용이 되는데요. 그렇게 쓰는데 그 돈을 기업 입장에서는 덜 내게 하기 위해서 노동자 숫자를 줄이는 방법. 그러면서 이제 그 중국 측 대방과 이중 계약서를 쓰면서 이제 이중 계약서를 쓰게 되는 이유는 실제 돈을 주고 받는 것 계약하고 이제 정부에 내야 되는 계약서하고는 다른데 이 계약서라는 것은 중국 측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노동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식 계약서가 있고 또 임용 계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파견 노동 회사에서는 파견 노동을 통해 가지고 지하 경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쪽. 자, 이런 가운데서 여성들은 이제 생존 투쟁을 하는데 사사 여행자가 이제 그 도문회관에서 쓴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이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두만강 기슭에 뻐젓한 도문회관, 그 옆에 말없이 서 있는 남양거리, 대한 추위 온몸 떨며 버드나무 흐느적, 내리는 눈송이도 받아 안지 못하고 넓은 나의 어깨에 눈송이 가득 두만강 건너갈 중고집 한 차 가득 흔들대는 중국인들 넌저시 웃을 때 느껴진다. 쭉 뻗은 나체의 멋멋이 육체의 구석에 비쳐드는 아침 햇살 발끝까지 느껴지는 성적인 쾌락. 흥분제인 너희들의 문화를 가져가기에 내일이면 나도 우연 몸을 중고로 가질 수 있기에 그러는
두만강에 온몸을 사정한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시인 것 같지만은 굉장히 인간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게 표현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 사사 여행자가 쓴 글입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15쪽. 일종의 문화 충격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돈을 벌어야 되고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제 그냥 이게 저절로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와는 다르더라.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흔 상품이라도 북한 측으로 보내는 것 같으면 그것을 가족들이 이용도 하기도 하지만은 시장 상품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점점 이제 현재는 중고를 적경지에서 못 가져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고 있는데 아무튼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은 중국 사람의 시선이 있습니다. 아, 저걸 가져가서 뭐 또 그 여성이기 때문에 약간은 희롱하는 그런 눈길도 있었을 테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내가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려야지. 내가 먹고 살 뿐만 아니라 가족을 살려야지 하는 이런 엄청난 자기 몸부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16쪽 보겠습니다. 16쪽.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얼마나 그 필사적으로 자기 권리를 쟁취하고 있느냐면요. 이제 무산의 사례인데 집을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너가 이제 부정거래를 했으니까 집을 내놓아라 하고 이제 집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근데 개인이 그 빼앗으려고 한 고위부원하고 막 몇몇 채를 이게 계속 찾아가지고 싸우고 나도 이거를 절약해서 내 돈 주고 산 건데 네가 무슨 권리로 이 집을 빼앗아 해서 혁신자 주겠다고, 이 세상에 혁신자가 어디 있느냐, 혁신자 있으면 나한테 데려와라, 내가 주겠다, 너 오토바이 타는데 오토바이 타는 거 어디서 났나, 그렇게 싸워가지고 결국은 그 보위부 정보부장한테 입사청을 받아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사청을 받아내는 거는 원래는 북한에서는 집을 배정을 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것이 입사청입니다. 이거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권리증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지금 현재 북에서는 권리증 역할을 함으로 해서 집을 사고 파는 데 중요한 게 정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필사적으로 자기의 몫을 찾으려고 하는 가운데도 뭐 컴퓨터 장사를 해볼까, 그거 하면 또 뭐 녹화기 뭐 상무 그룹바가 와가지고 뭐 벌금 내면 걸렸다 하면 거꾸로 선다 이야기하는데 모든 이제 그 투자금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이제 북부 그 지역 수해 복구한다고 하니까 돌격 대원들이 와가지고 모욕하는 목욕탕이 뭐 하여튼 대박이 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욕탕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늦었고, 그러면 나 세탁소라도 해볼까. 이게 굉장히 북한이 다이나믹하고 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생존하기 위해서 무슨 아이템을 선택을 해야 될지 아주 고민이 많은 시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조. 예. 이렇게 어떤 측면에서는요, 그 시장이 이중적이고 양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곳에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개인들에게 한 사례로 볼 것 같으면요, 무산 지역에서 이제 인가공을 했습니다. 어떤 게 아니냐, 여러 모자떠기를 했어요. 그럼 모자떠기 한 모자를 가져와서 좀 내다 팔려고 했어요. 근데 내다 팔려고 해보니까는 이게 인가공하는 과정에서 단순 노동만 하지 다시 모자를 중국 측에서 이게 물감이 빠지지 않도록 처리를 해야만 정식 상품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 끼어들어 가지고 어떤 장사를 할 수 없게 만들죠. 그래서 개인들에게는 매우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큰 손들이 먼저 차지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점점 생활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좀 밑에의 생활은 이제 18쪽 보시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제가 이제 여성들의 삶의 전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은 아글타글 먹고 살기 위해서 나와서 이제 물건 가져가서 안 되면 남의 집에 보모 역할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가서 북한의 가족들을 먹여 살릴까. 그러면서 자기는 영양제 하나도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에게는 그냥 모든 자기의 몸과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먹여 살리는 거죠. 이게 이제 어쩌면 북한이 지탱할 수 있는 가장 밑받침, 민초들의 힘, 북한이 자력경생이라는 게 이제 국가 차원의 구호임에도 불구하고 개개인들이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는 현장들을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19쪽. 스스로 먹어 살려야 되는데요. 근데 이탈 북한 주민, 이게 남한에 나와서까지도 여기서 이런저런 활동을 해서 목돈을 만들어가지고 400만 원을 송금하고 자기 통장에는 20만 원은 남았는데 그날 밤에는 팔을 쭉 뻗고 편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이게 어머니 아까 앞에 자기 아파도 약 못 사 먹는 거나 이 할머니가 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고 자기 통장에 돈이 없어도 마음이 편한 상황이나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북한 사회의 아주 밑바닥의 삶이면서 전형성은 총체적인 전체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접경지역이라는 거는 외부와의 교류와 외부 문화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공식적으로는 인쇄물 하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는 이제 이게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글자로 된 책이 들어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는 어떠한 제품의 설명서도 인쇄된 거는 손으로 뺏겨가지고 가져가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북한 공식은 남한에 대해서 정보와 상품을 철두철미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맺는 말로 넘어갔어요. 20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민초들이 북한의 주민들을 밑을 맥이 살리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변경 지역의 합작 교류는 남북 간의 민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주력을 하면서 한중국의 3자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냥 받아먹는 쪽이 아니라 남한이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경제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길에 남한이 도움을 주고 남한의 경우에는 한반도를 터전으로 삼는 미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게 앞에 제가 왜 백두산을 이제 그림을 갖다 붙이냐면 북한의 식당 노동자를 누가 주위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백두산 관광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처음에는 굳어 있다가 백두산 가서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아, 내가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데 사람들이 북한 사람이든 남한 사람이든 왜 백두산 가면 왜 그렇게 가슴이 벅차고 저도 갈 때마다 가슴이 벅찬 거는 저는 역사의 무엇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 독립투쟁에서 백두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것까지 다 이야기는 못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남북 민관관계를 회복할 때 북중 관계에서 보면
위에서 한반도를 내려다보게 되고 남한에 있는 사람은 위로 올려보면 휴전선이 막혀가지고 뭐 개성공단이 이게 진행되다가 그렇게 이제 그 센터가 폭발이 되는 그런 험한 꼴까지 봤지만 하여튼 간에 휴전선이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북중간에는 보면 남한이 끼면 일이 잘 안 되지만은 북중간에는 이게 임가공을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북한에서 파견 노동이 나와갖고 노동자들이 뭐 중국 문화 체험을 하고 있고 들어갈 때는 어떻게 윤을 임금을 받은 것을 상품으로 바꿔가지고 국내에 들어가서 이제 또 윤을 더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으면 남쪽은 사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남쪽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북댐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과의 대북 전략은 한반도 전략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 대북 전략으로 하면 매우 난제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남한을 이렇게 북한에서 태클을 걸듯이 방어하고 있는 이유도 잘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있는 모습, 결국은 노력하는 사람들은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나와가지고요, 제가 한 달에 10,000원 이상 버는 사람까지 봤습니다. 그 사람이 남한에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에서 더 가까이에서 가족들을 돕고 싶어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남북 민간 교류 협력, 변경 경제 합작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로 맺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